먼저 약부터 볼게요. 지금 저희가 사용하는 약은 솔키퍼라는 약제입니다. 약은 원하시는 약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여기 사용량을 보면 흉고 직경 센티미터당 원액 1ml. 그래서 흉고 직경 사이즈를 재야 되는데, 흉고 직경 사이즈를 재기 위해서는 흉고자가 있으면 편하게 사이즈를 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공병을 볼게요. 이거를 사용해야 될 때는 언제냐면, 여기 이 주사기를 통해서 주입을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약 자체가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고 직접 나무에 주입을 해서 약을 주는 약제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쓰는 이유는 뭐냐면, 보시면 사용량이 흉고 직경 센티미터당 원액 1ml인데 나무 한 개의 구멍당 5ml 그 정도 약을 넣는 것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른 말로 하면, 예를 들어 흉고 직경이 50cm다 그러면 구멍을 10개를 뚫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 와보면 구멍을 10개를 뚫으면 나무 입장에서 좀 그렇지 않나요? 네, 그래서 최소한의 구멍을 뚫기 위해서 이제 이 병을 이용하는 건데, 이 병을 이용하면 이제 5mm 뿐만이 아니라 이 병에 한 최대 20mm 정도까지는 용량만 잘 지켜주면 특별히 약해 입을 일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흉고 직경이 50이면 구멍을 3개 정도 뚫어서 뭐 15, 15, 20 이런 식으로 나눠서 준다거나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작은 나무 같은 경우에는 없어도 돼요. 그냥 구멍을 뚫고 거기다가 바로 제선충 약을 집어넣고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제 이 공병을 사용해서 방제를 하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같은 경우는 이거를 누르면 약이 나오죠. 이 약이 이렇게 한번 방아쇠를 당겼을 때 약이 얼마가 나오느냐, 이거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여기 보시면 3cc, 4cc, 지금은 이제 5cc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제선충 작업할 때는 5cc 기준으로 하는 게 작업이 훨씬 편합니다. 여기를 돌리면 원하는 양의 용량만큼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5cc로 해서 이제 작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 나무에 흉고 직경을 한번 재보도록 할게요. 네, 가슴 높이에 맞춰서 한번 사이즈를 재보겠습니다. 사이즈를 보시면 34 정도 나오죠. 5cc 단위로 들어가기 때문에 35 정도 약을 넣으면 되겠습니다. 구멍을 몇 개 뚫느냐, 한 2개 정도 뚫으면 되겠습니다. 한쪽에는 20cc를 넣고 한쪽에는 15cc를 넣고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략 밑에서 한 15cm, 한 30cm 정도, 그 정도 위치에 뚫으시면 됩니다. 네, 보시고 위치를 잡으시고 각도는 한 30도에서 한 45도 이 정도 각도를 잡으시면 됩니다. 고정을 한 다음에 뚫습니다. 네, 지금 테이핑을 해놨기 때문에 그 이상으로 안 들어가죠. 뚫은 다음에 이제 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주의할 점은 보시면 톱밥 나오죠. 이것들이 안에 남아있지 않고 다 빠지게끔, 네,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공병을 꽂아 볼게요. 제가 여태까지 제선충 작업을 하면서 경험상 이 고무 패킹을 조금 뒤로 밀어서 준비를 해 놓는 것도 좋습니다. 네, 이렇게 한 다음에 구멍에다가 꽉 끼워 넣습니다. 꽉 끼워 넣는 이유는 꽉 끼워 넣지 않으면 약이 셀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넣을 수 있는 대로 꽉 넣으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고무 패킹이 딱 박혀 있는 게 보이시죠? 네, 이렇게. 그 다음에는 이제 약을 한번 주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멍을 2개 뚫을 거기 때문에 한쪽에 20, 한쪽에는 15를 넣어 볼게요. 네, 3번, 5번, 3번, 4번 하면 이제 20cc가 들어간 것입니다. 네, 한번 잘 약이 들어갔나 한번 볼까요? 보이시죠? 네, 이 약의 특징은 이제 보라색이라는 거. 네, 이게 보라색이라서 이게 흘렀을 때 눈에 잘 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흘렀는지 안 흘렀는지를 쉽게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약이 안 새는데, 이게 당장에 약이 새는 거는 진짜 잘못 꽂은 거고, 한 반나절에서 하루 정도 지나봐야지 약이 잘 들어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반대쪽에 또 하나 꽂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대쪽에 와서 마찬가지 위치를 잡고 뚫어보겠습니다. 넣고 빼고 공병 하나 꽂아볼까요? 네, 마찬가지로 그냥 넣으셔도 되지만 제 경험상 네, 이 부분을 고무 패킹을 뒤로 밀착시킨 다음에 넣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왜냐면 지금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공병이 여기서 두께가 일정하다가 뒤로 가면서 좀 더 굵어지죠. 고무 패킹이 들어가면서 이제 고무가 뒤로 밀리게 되겠죠. 이 사이에 뚫어놓은 규격에 맞게 딱 밀착이 되는 겁니다. 나중에 꽂아놓고 나서 다시 회수를 해야 되잖아요. 송진이 차면 이 부분에 송진이 묻으면서 고무가 잘 안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미리 이렇게 뒤로 좀 빼놓으면 그런 부분에서도 좀 방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냥 꽂아볼게요. 최대한 깊숙하게 박아줍니다. 이렇게 해야지만 약이 새질 않습니다. 네, 이제 한번 넣어볼까요? 아까 20cc 넣었으니까 여기는 15cc 넣어볼게요. 한 번, 두 번, 네, 세 번. 네, 이렇게 하면 이제 이 나무의 재선충 방제는 마무리가 된 것입니다. 거는 압력기가 없어요. 근데 여기에 신제품이 나왔다고 제가 한번 활용해보니까 이게 훨씬 좋더라고요. 압력을 터쳐드립니다. 딱 소리가 나죠? 돌려주세요. 꽉 들어간 거예요. 병따기 한번 따서 간단하죠? 박아주시면 이렇게 박아주시면 30분에서 1시간 안짝에 얘가 어느 정도 다 들어가요. 오늘은 시연을 위해서 한 나무지만 원래 저기 뒤에 있는 것처럼 두세 개를 하고 내려가잖아요. 그동안 얘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럴 때 다 작업을 하시고 일괄적으로 가지고 가세요. 그러면 일을 두 번 안 해도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주변 고사목에 최대 원래 20-30m 반경을 예방나무 주사를 해야 되지만 현장에 있기 때문에 5개든 10개든 가지고 오신 대로 좀 박아주세요. 주위에 소나무가 많잖아요. 20m 안짝건으로 뭐 3m든 뭐 5m든 웬만하면 좀 둘러 해가지고 박아주시고 가시면 확산을 조금이라도 막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을 좀 신경 써줘갖고 담당 주사님들이나 예찰 방재단 분들 교육을 시켜가지고 이런 걸 좀 활용해 주시면 확산도를 현저히 낮출 수 있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효과도 오래 봤습니다. 저희 임실분 보시면 수치상으로 30% 이상이 감염물이 덜 나왔어요. 그리고 확산도 덜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한번 활용해 보시면 나쁘지 않으실 것 같고 생각을 해요.